저희가 집중해서 이제 얘기할 부분은 이 위기관리 시스템이라는 부분인데요. 국가안보의 중요한 핵, 체계인데 오늘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이 시스템을 옮기는 게 쉽지 않다. 이게 뭐 1분 1초에 몇 분 짝 버튼 눌러서 옮기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5월 9일 자정까지 밤 12시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이고 군 통수권자로서 그 시스템으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로 1초 후에는 윤석열 후임 대통령께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월 9일 밤 12시까지는 이 시스템을, 이 센터의 시스템을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있어야 되고 1초 뒤에는 10일 0시부터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해야 되는데 요거를 그냥 일반 여염집 이사가듯이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박수현 수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기관리센터 위에 있는 국정상황실장을 해본 이광재 의원을 연결을 하려고 오전에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제작진은 연결을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관리센터가 어떤 곳인지 머릿속에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안에 자세한 촬영은 없었고 영화의 한 장면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습니다. 영화 감기의 한 장면인데요. 당시 이제 감기가 재난이 되자 좀 저렇게 위기관리, 당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차인표 씨가 이제 대통령으로 나왔던 거죠. 재난이 생기자 위기관리센터에서 이거를 지휘하는 모습입니다. 뒤에 보면 모니터들 많이 나오는데 실제 청와대도 비슷하고요. 영화 속 장면은 위기관리센터에서 대통령 역에 차인표 씨가 싸우는 장면들이 많은데 위기관리센터는 싸우는 곳이 아니고 이제 지휘하는 장면이고요. 저거는 이제 상황실, 영화 맥락상 그랬던 장면이고요. 실제 청와대가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가 위기관리센터에서 약간 지휘를 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 8월에 태풍 쏠릭이 상륙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앞에 보면 상황실에 여러 모니터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각 현장에 또는 책임자들에게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가 이제 위기관리센터고요. 실제 뭐 국가 안보 상황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대한 걸 보면 재난 상황, 뭐 산불 이번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질병, 역병 이런 부분도 위기관리센터에서 다 통제를 합니다. 짧게 요거 한번 여쭤보면 혹시 뭐 가보시거나 들으신 적이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를 가봤던 안보 전문가에게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아, 김종대 의원이 그거를 또 구축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청와대에 저 위기관리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50여일 동안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를 이동하겠다고 했으니 그 지하 벙커에다가 이런 거 다시 만들어야죠. 어쩌겠습니까? 지하 벙커는 있는데 그러면 저게 이제 복사본처럼 과연 만드는 게 가능하느냐?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다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무리가 있다라는 건 알아요. 저도 그냥 대통령 당선인이 옮기겠다고 확정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는 무리가 있다. 천천히 해야 된다. 들어가서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했잖아요. 본인이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대통령 당선인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물러나는 정권의 임무지. 안 돼. 그거 안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손가락 저희가 사실 위기관리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고 위기관리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모르니까 아시는 분을 연결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민주당의 이광재 의원님을 잠깐 연결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부분만 좀 특화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위기관리 시스템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청와대 위기관리 시스템은 지하 벙커에 있는 전산화된 국방 약 50개 정도의 재난 상황, 국가 안보 상황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전산망으로 되어 있고 거기를 안전실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청와대 위기 안보 시스템이라고 하면 약간 군사적인 용어에서 약간 일개 연대가 청와대 안에 있거든요. 그 일왕산 주변에 그 레이더나 이런 것이 각종 안보 관련된 시설 2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지하 벙커에 있는 것에 좀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수위에 이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
청와대 옮기고 TF를 또 맡고 있죠. 경호 TF를 맡고 있는데 네. 국방부 지하 벙커에 더 좋은 시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방위에서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은 사실 중요 서버는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코드, 잭을 꽂으면 똑같은 시스템으로 국방부 청사에서 청와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곧바로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청와대 이전을 찬성하는 사람인데요. 예. 그 인수위와 현 청와대와 빨리 실무팀을 만들어서 보면 이게 과연 전산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저는 판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예. 그러면 이제 군의 안보로서의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TF를 만들어서 실무적인 검토를 하는 게 나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네트워크 전문가는 이광재 의원님이 아니시겠지만 국정상황실을 또 맡았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 안에 보면 단순 전산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예. 서버가 우리가 재재난 같은 경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이거는 그 기상청에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해일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산불이나 이런 거는 또 산림청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전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 국방부가 어쨌든 대통령이 있는다니까 대통령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거에 추가 군사시설 같은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를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냐면 그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빨리 새로운 당선자하고 청와대하고 저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장성철 교수님은 위기관리센터를 만들어 놨었으니 그 경험으로 지금 청와대는 청와대에 있는 위기관리센터를 이용하고 당선인 측은 그걸 본떠서 국방부 청사에 새로운 이미 있는 지하 벙커에 국방부 벙커에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5월 10일 0시부터 가동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네.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이거는 근데 실제 우리가 전문가들이 있어야 돼. 제가 더 걱정하는 거는 청와대 지하에 있는 벙커의 전산 시스템보다는 예. 이 청와대에 있는 안보 관련된 군 시설 같은 약 1개 연대가 있고 그 인왕산 위에 있는 레이더나 우리 감시나 대통령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단순한 위기관리센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거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당선인은 그러면 취임 이후에 마땅히 일할 데가 없어서 지금 있는 통이동 금융연수원, 금융감독원 연수원 자리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게 인수위 입장인데요. 네. 이때 그러면 경호나 앞서 위기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의 애로는 없을까요? 저는 여기가 통일동에 이게 금융감독연수원이잖아요. 바로 길가에 예. 있잖아요. 우리가 효자동 주민들이 시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출근길이 출퇴근길이 꽉 막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문재인 대통령 이 청와대하고 이 새로운 당선자하고 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용 부분도 일개 연대가 움직이면 이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예. 이게 현재는 496억 중에는 국방부가 이게 합참이 또 이전하는 비용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일개 연대가 움직이는 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시내에 있는 호텔 중에 있는 방공망 같은 건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는 당선인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또한 실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게 백업을 해줄 것인지를 해야 예. 그래 우리가 그 새로 취임하는 그 대통령과 물러나는 대통령이 좀 사이좋게 물러나면 좋잖아요. 근데 너무 서두르지 말자. 그러나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또나 당선인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존중할 필요가 예. 있고 또 당선인은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청와대를 기본적으로 옮기자는 것을 2003년도에 저는 준비를 했던 사람이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합리적인 길을 걷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 국정상황실장을 맡았었던 이광재 의원을 연결해서 위기관리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예. 우크라이나 문제나 이 코로나 민생이나 민생 문제부터 먼저 챙기고 이건 별도 TF를 빨리 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 뭐 청와대 인근에 일개 연대가 있고, 그렇죠. 예, 일개 연대가 있어서 이분들이 또 가야 되면 삼각 지역에 숨을 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 같아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국방부하고 합참의 연쇄 이동을 고려했을 때 지금 청와대 외곽을 경호하는
그 연대급 규모의 부대가 주둔하고 부대가 주둔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요.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지금 없습니다. 국방부 인근에 남는 건물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시간을 두고 검토를 이광재 의원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무리 없이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일정한 이 기간과 계획을 가지고 왜 꼭 5월 9일이 아니면 5월 9일까지가 아니면 안 되냐. 그 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점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안 되지만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무슨 당선인이 의지가 있다고 되는 나라입니까? 어떻게 그런 나라예요? 국민들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셔야죠. 그 여론조사는 솔직히 좀 신뢰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되게 만들어야죠. 안 그러면은 피해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안보 상황 한치에 허점이 보이면 안 되는데 만약 이렇게 신고 권력의 갈등 때문에 원활한 인수인계가 안 돼서 이 틈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광재 의원 말씀도 맞고 박원석 의원님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제발 빨리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측과 윤 당선인 측이 이 이전과 관련된 TF팀을 뭐 꾸려가지고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니까 당선인이 이제 이걸 처리할 생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질러졌으니까 이 부분을 빨리 수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플랜 B라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뭐 최대한 당선인을, 만나서 해결하란 말씀이시죠? 당선인을 경호조 시설이 전혀 없고 위기관리센터를 이용할 수가 없는 통이동 사무실에서 대통령이 근무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일단 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갈 데가 없으면 거기서 일단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단호한 의지를 감정적인 대립을 하지 말고요. 이것은 원만하게 빨리 해결해야 된다.